오늘은 진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진토의 진이라는 글자는 본래 진동의 의미가 강한데요. 진동한다는 건 빠르게 떨리면서 기존의 몸체를 벗어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월이 되면 모든 만물이 움직이고 자라기 시작하는 시기이고 우레처럼 퍼지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확산과 성장의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진은 용을 상징하는데 용은 바람비 번개 같은 기후를 다스리는 상상의 동물이죠. 특히 진월이나 진일에 바람이 불고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용이 입에서 내뿜는 기운이 진토가 지닌 수의 잠재력을 끌어올려 불로 전환시키는 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진을 칩서라고도 합니다. 칩은 움켜쥐다, 움츠리다는 뜻이고 서는 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엎드려 있던 것이 펼쳐지다 또는 감춰져 있던 기운이 드러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진은 우레, 비, 구름, 천벌, 괴강, 천라지망 같은 상징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토는 이처럼 단순한 흙이 아니라 우주와 인간 사이를 중개하는 대변자 역할을 하며 명령을 하다라고 어떤 흐름을 조정하는 기운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용은 과거 시험에서 급제하여 출세하는 상징으로도 사용되고요. 해자 축에서 준비한 학문이 임묘목에서 실력을 키운 다음 진월에 드러나는 시기, 바로 그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임금에 오신 곤룡포에도 용이 그려지는데요. 이는 용이 지상의 최고 권위를 가진 존재라는 상징 때문입니다. 수의 신이자 불교에서 헌법의 상징, 그리고 왕권을 수호하는 화국룡으로 받들어져 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국립묘지 가진토 방향에 많은 이유도 국가를 지키는 수호신의 기운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진월은 목의 기운이 화로 나아가는 중계전환의 시기입니다. 화는 확산 팽창의 기운이기 때문에 진월의 사람들은 목표만 정하면 돌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만 성급하고 섬세하지 못한 말투나 행동으로 인해 주변의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조심이 필요하다는 경고도 함께 나옵니다. 또한 진토는 화기를 띠는 목 기운이 겉으로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위로 나아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명예욕도 크고 때론 허영심이나 과시욕으로 변질될 수 있으니 내면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진토는 천간무토의 정신을 계승한 양토이며 동시에 습토입니다. 즉 토는 본래 중심과 조화, 통일을 담당하는데 진토는 거기에 더해 수이고이자 그 수기를 화로 전환시켜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이런 성질 덕분에 진토는 성장과 팽창, 그 둘을 제어하고 조절하는 균형자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진월은 꽃이 피기 직전의 시기이므로 물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진토는 수분이 많은 온난한 땅이 되어 목이 뿌리 내리기 좋은 자리입니다. 이런 이유로 진은 식재, 즉 씨를 뿌리고 기르는 일과도 관련이 깊으며 실제로 교육, 중개, 유통 같은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진 중에는 개수가 숨어 있어 화의 기운을 받아 밖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며 3월에 꽃들이 피어나듯이 재능과 솜씨가 드러나는 자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진월 출생자는 예술적 재능이나 미적 감각이 발달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괴강으로도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진토의 성정과 기운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이제 진토와 다른 치지들과의 관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월에 태어난 사람은 봄의 마지막 기운, 즉 온기가 돌기 시작하는 시기에 땅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때 진토가 각각의 치지를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진토와 자수를 볼게요. 자수가 용신이나 희신이면 진토를 만나면서 그 자수가 갇히는 상황이 돼서 흉한 작용을 합니다. 반대로 자수가 기신이면 기란 작용을 하죠. 운에서 자수가 오면 자수를 가두는 셈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자수가 식상이면 자식 문제로 불편이 생길 수 있고 재성이면 돈도 잃고 부인과도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관성이면 관제수나 구설이 따르고 인수라면 건강이나 문서운이 좋지 않은 시기입니다. 자지는 반합이 되면서 수기가 모여서 호수처럼 되는 거죠. 삼합까지 되면 수국이 형성됩니다. 다만 천간의 병화가 함께 있을 때는 그 수기가 어디에 쓰이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진토가 월령에 있고 자수를 만나면 물이 땅속으로 흡수되는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잘 살펴야 합니다. 자수가 원국에 있고 진토를 만나는 경우와 진토가 원국에 있고 자수를 만나는 경우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럴 땐 그 구성을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다음은 진토와 축토입니다. 진토가 축토를 만나면 토기는 매우 왕해지는데 두 지지 모두 습토라 전체적으로 차고 습한 음지의 땅이 됩니다. 따뜻한 습기와 차가운 습기가 섞이면 조우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파가 생깁니다. 이럴 땐 천간에 간목과 병화가 있어야 토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진행되는 일은 겉으로는 침체되어 보이지만 속에서는 뭔가 바뀌는 기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파가 되면 내부 이동, 수리, 교정 같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선 축대, 붕괴 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토와 인목은 어떨까요? 진토가 인목을 만나면 비옥한 땅에 튼튼하게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형국입니다. 인진이 모이면 목국이 되어서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진중에는 개수가 있어서 인목이 물을 잘 흡수하고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진토는 오히려 토기보다는 목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천간에 목과 화가 뜨기 아주 좋은 지지가 되는 거죠. 다만 운에서 인목운이 오면 목이 너무 강해져서 진토가 부실해지기 쉬우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진토와 묘목입니다. 진토가 묘목을 만나면 묘목이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진토의 토기를 약화시키고 목기가 왕해집니다. 이렇게 목이 너무 강한 경우엔 조절이 어렵고 원국에도 목기가 강하면 해 작용이 나타납니다. 특히 천간에 화가 없으면 열매 없이 지엄만 무성하게 되는 형상이라 실속이 없습니다. 이때는 묘진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친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중상모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운에서 묘운이 오면 목이 갑자기 강해지면서 주변이 혼란스러워지고 확산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토와 진토가 만나면 같은 땅이 만나서 토가 왕해지는데 문제는 습토가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엔 반드시 화가 필요합니다. 진진이 되면 자형이 생겨서 물이 넘치거나 침수, 익사, 매몰, 피부병 같은 문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진토와 사화는 어떨까요? 진토가 사화를 만나면 습한 진토가 따뜻해지고 화기를 머금은 좋은 온토가 됩니다. 이때는 조우가 잘 이루어져야 모든 것이 잘 자라고 결실을 맺게 됩니다. 다만 진사라는 지망살이 생겨서 남자는 아내를 극하고 여자는 남편을 극해서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진사 지망살은 기란 작용이 아니라 장애가 끼는 형국입니다. 계속해서 진토와 화를 보면 진토가 화를 만나면 온토가 되고 화생토가 잘 이루어져서 목이 자라기에 아주 좋은 땅이 됩니다. 이 조합은 인기가 많고 사람도 따르게 되는 작용이 있어서 음식점, 마켓 같은 곳에서 성공할 수 있는 땅이에요. 다만 대운이나 세운에서의 지속력은 다를 수 있으니 그 상황을 잘 살펴야 합니다. 진토와 미토는 습토와 조토가 섞여서 중화를 이루기 때문에 아주 좋은 땅입니다. 이때는 물의 순환이 잘 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나무를 기르기엔 아주 좋은데 수기의 유통이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수기의 근원을 잘 살펴야 하고 목을 통해 소토 작용이 필요합니다. 진토와 신금은 신진이 만나면 합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수가 빠져 있어서 삼합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원국에 수기가 없으면 수기 잠복형이라 봐야 하고 수기가 왕해질 위험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화의 작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습한 기운을 조절해 줘야 합니다. 진토와 유금은 육합이 되지만 목기가 약하고 토가 강한 경우엔 유금이 진토에 묻혀버려서 금의 작용을 잃게 됩니다. 운에서 유금이 들어올 경우에도 단순히 토생금이라고 보기보다는 유금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진토와 술토는 진술충입니다. 같은 토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서로 작용력을 잃게 됩니다. 서로가 가진 성정이나 기운을 상실하고 조화가 안 되는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이걸 고독충이라고도 해서 이성관계의 문제나 결혼 지연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명의 경우에는 수덕을 많이 쌓고 기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완을 해야 한다는 전통적 해석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토와의 수는 수기가 너무 강해서 진토가 유실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물기운이 너무 많아지면 토가 무력해지고 목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화기와 목기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명의 경우에 진토와 해수가 함께 있으면 남편을 잃는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전통적 해석도 존재합니다. 이럴 땐 원진살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우를 잘 봐야 합니다. 이상으로 진토와 타지지 통변 정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